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입자성하고 파동성의 이중성 때문에 불확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불확정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웨이브 패킷이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크기가 만약에 어떤 우리가 입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거기 운동량이라는 거는 뭐하고 관련이 돼 있죠? 람다하고 관련이 돼 있죠. 람다. 이거 드브로이 릴레이션이죠. 드브로이 웨이브랭스. 람다하고 관련이 돼 있고, 위치는 그냥 우리가 이걸 위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위치의 불확정성은 만약에 우리가 입자 웨이브 패킷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델타 X에 해당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람다가 잘 디파인이 안 되겠죠. 람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부정확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파장인지 이게 부정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다. 만약에 이런 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역시 델타 X는 이 웨이브 패킷의 크기로 구분이 되겠지만은 이 경우에 람다는 상대적으로 더 잘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델타 X는 웨이브 랭스가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이건 웨이브 랭스의 배수, 파장이 몇 개나 들어있는가,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거꾸로 그 람다의 정확도는 대충 그러니까 람다분의 델타 람다는 n이 클수록 이게 정확도가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대충 우리가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델타 P는 어떻게 되죠? 델타 P는 람다 자화성분의 H 델타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니까 델타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떻게 뭐 관계식이 나올 것 같아? 나오려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델타 X, 델타 P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델타 X하고 델타 P를 곱해주면은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델타 X는 델타 P는 이거는 N 람다하고 델타 P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람다분의 델타 람다 하고 람다분의 델타 람다하고 이게 람다분의 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리고 내가 람다 자승분의 H 델타 람다를 람다 자승분 H 델타 람다 이렇게 바꿨을 거죠. 네? 다시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아까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대충 이게 한 n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n분의 1하고 요 n하고 없어지고 람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h만 남죠. 네? h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웨이브 패킷을 만약에 어떤 입자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경우에 델타 X하고 델타 P에 곱한 거는 대충 H에 해당한다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죠. 보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잘 보세요. 보일 테니까. 델타 X.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평면파다. 평면파란 얘기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킷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게 끝없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평면파 되겠죠. 평면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델타 P는 0이 될 거고 델타 X는 뭐가 되겠어요?
델타 x는 무한대가 되겠죠. 평면파는 우리가 위치를 평면파라는 거 말 자체가 뭡니까? 그대로 무한 평면에 걸쳐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게 평면파잖아. 평면파의 경우는 우리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델타 x는 무한대가 될 거고 델타 p는 0으로 될 거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관계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젠버그 릴레이션에서 x하고 p의 코뮤테이터는 IH바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하이젠버그가 이렇게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거는 슈레딩거의 웨이브 미케닉스하고도 잘 조화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렐라티비스틱하게 바꾸면은 뭐 그래서 이제 여기 경우에 여기서 나온 게 델타 x, 델타 p가 2분의 h바다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도를 할 겁니다. 유도를 할 텐데 근데 아인슈타인의 특성대성 이론에서 보면은 말이죠. 시간은 항상 짝이 있죠. 시간하고 이제 t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운동량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짝이 되겠죠. 그러면은 델타 x하고 델타 p 이거는 지금 이제 1차원만 본 건데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봐도 델타 x, 델타 y, 델타 py 뭐 이런 관계가 다 있으니까 이걸 쓰면은 델타 x, 델타 px 뭐 이런 거는 2분의 h바 또 뭐겠어요? 델타 y, 델타 py도 2분의 h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3차원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하고 마찬가지로 델타 t하고 델타 e도 2분의 h바가 되지 않을까. 근데 t하고 e는 말이죠. t하고 e는 이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은 넌 렐라티비티하기 때문에 x하고 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여기서 t는 파라미터고 양자역학에서 e는 그냥 하밀토니안이 아닌 오퍼레이터인데 하지만 t는 파라미터입니다. 시간이라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델타 x, 델타 p에서 이런 관계가 나오느냐 대충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p도 이걸 우리가 약간 조작을 하면은 말이죠. 델타 x, 델타 p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나? 좀 조작을 하는 걸 좀 봅시다. 이렇게 조작을 했네. 일단 델타 x는 말이죠. 델타 x는 v 델타 t니까 델타 x는 v 델타 t죠. v 델타 t, v 델타 t니까 그리고 e는 대충 2n분의 p 자승이니까 델타 e는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e는 대충 n분의 p 델타 p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말이죠. v라는 거는 다시 뭡니까? v라는 거는 이게 이제 대충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n분의 p죠. 그러니까 요거는 n분의 p의 델타 t하고 델타 p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p분의 m의 델타 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걸 쓰면은.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없어져 가지고 이거는 대충 델타 t 곱하기 델타 d하고 같다.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p의 불확정성 곱한 거는 델타 t, 델타 e 곱한 거하고 우리가 대충 같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t하고 e에 대해서는 없다. 이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불확정성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상대론적으로 가면은 실제로 사실 이런 관계가 있다고 봐가지고 버추얼 파티클이니까 가상의 입자죠. 가상의 입자.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입자. 델타 t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이제 봐가지고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델타 t하고 델타 e도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uncertainty relation하고 바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보성이 있어. 상보성이란 건 뭐냐면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중에서 요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만 우리가 하나의 특성만 관측할 수가 있다. 동시에 파동성과 입자성은 관측 못. 이거는 마치 말이죠. 내가 입자성이라고 그러면은 뭐 델타 X가 거의 0인 게 해당하겠죠. 델타 X가 0. 델타 X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X가 0이면은 이게 람다 n이 개수가 뭐 거의 뭐 1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하나만 있다고. n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람다가 작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p가 굉장히 커질 테니까 이 델타 p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델타 p는 굉장히 커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파동성과 입자성은 우리가 관측할 때는 이게 실제로 관측에서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측을 하면은 파동성이나 입자성 둘 중에 한 가지만 관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더블 슬릿 경우에 한번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있나 한번 보자고 그랬죠. 봅시다. 여기 슬릿이 있어요. 더블 슬릿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스가 있어가지고 뭐 보통 이제 코어런트한 소스를 가지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싱글 슬릿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걸 소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블 슬릿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은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그래서 이 점에 있는 만약에 이 점에 밝은 점이 있었다. 조그맣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요 점까지 도착을 하는데 요 이상차가 밝은 점의 경우는 파장에 어떻게 돼? 정수배가 돼야 됩니까?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죠. 반정수배는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일어나고 컨스트럭티브 한 게 일어나려면은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이게 해서 가르면은 요 길이가 n 람다가 돼야 돼. 정수배 n 람다. n은 정수. 그 빛에 뭐 빛이 됐든 뭐 드브로이 파장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죠. n 람다가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요 슬릿의 간격을 우리가 a라고 봅시다. a라고. 슬릿의 간격을 a. 물론 이제 슬릿의 간격은 이 파장에 컴패러블 해야 되겠지. 이 파장보다 파장이 옹스트롬 1000옹스트롬인데 이 슬릿의 크기가 1mm다. 당연히 간섭 효과가 안 일어나겠죠. 일어나려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슬릿의 간격은 이 파장의 거의 이 파장의 수배 이 정도 돼야 일어나지 엄청 간격이 커버리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요걸 한번 보자. 이게 어떻게 봐? 요 중심점에서부터의 각도를 이게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그리고 요 두 점, 이게 요하고 이렇게 하죠. 요 두 경로에 해서 내가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 요 각도. 요 각도는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타 프라임이라고. 그런데 요 길이를 우리가 D라고 그러면은 통상 이 D는 A에 비해서 엄청 크죠.
슬릿의 간격에 비해서 엄청 크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게 D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말이죠. 이 세타나 세타 프라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가? 왜 비슷한가요? 봅시다. 지금 그리고 요 축을 y축으로 놓으면은 요거를 n번째 그거니까 yn이라고 합시다. yn이라고 하고 지금 요게 세타죠? 세타. 그리고 요게 하니까 요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요 각도가 세타겠죠. 요 각도가 세타. 그래서 내가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평행한데 말이죠. 여기서 이게 여기에 수직인 거하고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수직인 거하고 여기에 수직이면 여기에 수직이겠습니까? 이거에 수직이면 이게 수직이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D가 굉장히 크면은 대충 이것도 수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 자,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선을 요 점선을 요 중간선하고 대충 거의 평행하다고 우리가 근사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이면 여기서도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대충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이 각도가 이 각도고 이 각도가 이 각도면은 요 각도가 뭡니까? 요 각도가. 여기 요 각도가 지금 그러니까 요 각도죠. 요 각도. 요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요게 수직이니까 요건 뭐가 되겠어? 요게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이 검은 선하고 수직하겠는데 요 파란 선하고 수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세타 프라임이 바로 세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타나 세타 프라임이나 대충 같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체크해 보는 게 아마 더 잘할 거예요. 네? 나도 이거 체크하느라고 좀 몇 분 들여다봤으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세타하고 세타 프라임은 거의 같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요 n을 안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삼각함수 공식에서 그러니까 n을 안다는 사실은 a의 사인 세타 프라임이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쓸 겁니다. 그리고yn은 지금 뭐가 됐냐면은yn은 뭡니까? 요 거리가 d니까 뭐가 되나? 사인 세타는 말이죠. 사인 세타? 뭐라고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근사를 하는데 요 길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 크면은 대충 그러겠죠. 크게 차이가 안 날 테니까 사인 세타는 d분의 이게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라나 사인 세타라나 정확하게 하면은 탄젠트 세타겠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d분의 yn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이 세타나 세타 프라임이나 다 굉장히 작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쭉 몰면은 요 각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나 세타 프라임이나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탄젠 세타가 그냥 우리가 이게 탄젠 세타가 이게 세타로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다 하면은 여기서 하면은 y에는 대충 하면은 세타 곱하기 d죠. 세타 곱하기 d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역시 사인 세타도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a의 세타 프라임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세타 프라임이 굉장히 작을 때는 이거 사인 세타는 역시 세타니까. 그러니까 세타, 그 다음에 세타가 세타 프라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a분의 n 람다죠. a분의 n 람다 곱하기 d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y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이제 n번째, 이게 n번째죠. n번째 피크고 이게 n-1번째 피크라고 그러면은 델타 요 간격, 요 피크에서 요 피크 간격, 요 피크의 간격 델타 y는 말이죠. 델타 y는 yn 빼기 y의 n-1은 대충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 빼면은 이거는 a분의 람다 d가 되겠죠? a분의 람다 d가 되겠다. 예? 그렇죠? 무슨 얘기니? 예? a분의 람다 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피크 사이의 간격은 a분의 람다 d가 되겠다 이런 얘기. a분의 람다 d. 자, 그런데 지금 요 통과한 입자, 뭐 이게 포톤이 됐든 일렉트론이 됐든 이 통과한 입자, 더블 슬릿을 통과한 입자에 지금 y 방향의 uncertainty, 포지션의 uncertainty는 뭐가 됩니까? 2분의 a보다 작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점이다.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2분의 a보다는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의 uncertainty를 그렇죠. 이쪽. 그러니까 여기 이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거 뭐라고 그럴까요? 요거를. 이게 h라고 그럴까요? 요거 y로 쓰지 말고 h로 씁시다. 이거 y로 쓰니까 혼동되네. h. 요거를 h. h의 n번째는 그렇다. 델타 h는 요거를 여기 델타 h네요. 델타 h는 뭐야? 이게 뭐지? 이게 h의 m 빼기 h의 m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델타 h, 이건 델타 h가 아니죠. 델타 h는 뭐냐면 말이죠. 요 n번째 피크하고 n-1번째 피크, 그 피크 사이에 스크린에서의 간격이 델타 h입니다. 요걸 내가 y 코드넷에서 봤는데 어쨌든 간에 요 코드넷을 우리가 y 코드넷으로 보자 이거죠. 자, 그런데 요 포지션의 uncertainty는 이건 델타 y라고 보면은 델타 y는 대충 2분의 a보다 작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델타 y는 2분의 a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relation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델타 y, 델타 py가 2분의 h보다 커야 되죠. 2분의 h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델타 py는 뭐보다 커야 되냐 하면은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나눠주면은 2분의 h 나누기 2분의 a는 a분의 h바죠? a분의 h바보다 커야 된다. a분의 h바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슬릿의 간격이 a면은 우리가 그리고 측정을 하지 않으면은 본질적으로 요 입자, 통과한 입자의 y 방향의 uncertainty는
언서티티 릴레이션을 우리가 맞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에 x방향의 성분이 px고 이쪽으로 언서튼티가 델타 py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언서튼티에 의해서 그러니까 p 방향이 지금 파티클의 진행 방향이죠. 진행 방향이니까 요만큼의 언서튼티가 있다면은 나중에 d만큼 진행한 다음에는 말이죠. 얼마만큼의 y 방향의 언서튼티가 있겠어요. 곱하기 d 하면 되죠. 뭐 곱하기 d 하면 돼? px분의 델타 py 곱하기 d를 해주면은 이 y-방향의 언서튼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얼마야? 이게 이제 델타 y가 될 텐데, 이게 델타 y가 될 거다. 근데, px는 말이죠. px는 대충,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야. 여기 D가 요 A에 비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말이죠. 거의 평행하게 진행하죠. 그러니까 요 X축에 지금 요 선들이 거의 평행합니다. 평행하다고. 그러니까 PX의 성분은 거의 이 전체 이 입자의 전체 운동량의 크기나 거의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거의 이렇게 가는데 PX의 성분이 거의 전체라고 봐도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람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람다는 뭐였습니까? P분의 H였죠? P분의 H인데 이건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어? PX분의 H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PX분의 H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집어넣으면 말이죠. 어떻게 되냐? 이게 PX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P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PX는 람다분의 H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델타 Y가 뭐가 되냐 하면은 말이에요. 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델타 Y가 결과적으로 PX는 내가 PX부터 씁시다. PX분의 1이 뭐야? H분의 람다죠? H분의 람다. 델타 PY는 뭐였지? 델타 PY. 델타 PY는 이거죠. A분의 H죠. A분의 H바. 그 다음에 D가 여기 곱하기 D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말이죠. 이거는 지금 H분의 H바 나오고 A분의 람다 D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람다 D하고 말이죠. 람다 D. 여기서 나온 요거하고 요거 지금 요거를 우리가 대충 2파이분의 1이죠. 2파이분의 1이니까 차이가 큰데 2파이분의 1 요만큼 곱해주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아까는 그냥 2분의 1이라고 대충 생각했는데 위치의 측정 원자가 내가 정확하게 요만큼 한다고 그러면은 언서티티 릴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A분의 H가 되고 요거는 1이 되겠네요. 요게 H분의 A분의 H가 되고 A분의 람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2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만약에 이 Y의 언서티티를 이 정도 레벨의 수준으로 측정을 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계산을 다시 하면은 A분의 람다 D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요 인터퍼런스 패턴의 간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배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PI가 더 커지겠죠. 네? 델타 PI가 커지면 여기서 델타 PI가 분모니까 이거 값이 어떻게 돼요? 이거 커지겠죠. 그러니까 인터퍼런스 패턴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할수록 완전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입자를 확인하면은
위치의 불확정성이 적어지겠죠. 어? 입체 불확정인데 맨 처음에는 내가 2분의 A, 그러니까 뭐 측정을 하는데 2분의 이 슬릿 간격의 2분의 A보다 적게 측정되는데 뭐 좀 더 정확하게 측정 만약에 2분의 A 곱하기 2파이분의 1만큼 그 간격 범위 내로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언서튼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델타 Y의 언서튼티, 요점에서 얘기해요. 요 스타팅 포인트에서의 델타 PI를 구한 겁니다. 이건 스타팅 포인트에서 델타 PI죠. 네? 언서튼티 릴레이션을 써가지고. 그럼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 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요게 px분의 델타 py가 지금 파티클이 이렇게 y 방향에 날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px고 이게 py라. 그럼 이 방향이 바로 파티클이 날아가는 방향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델타 py만큼의 언서튼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언서튼티로 확대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언서튼티 확대되는 언서튼티를 여기서 계산한 겁니다. px분의 델타 py. 어? 곱하기 뒤에 주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요 스크린에서의 언서튼티가 되겠죠. 스크린의 언서튼티가 이렇게 된다. 예? 그러니까 a분의 람다 d가 최종적으로 언서튼티가 된다. 포지션의 언서튼티. 스크린에서의 포지션의 언서튼티가 이렇게 되는데 스크린에서 여기서 결정되는 요 람다에 의해서 결정되는 람다하고 a하고 d에서 결정되는 맥시마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간격이 그건데 언서튼티가 하면 당연히 인터페런스 패턴이 다 흐려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인터페런스 패턴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상보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언서튼티 릴레이션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예가 뭐 또 있어요. 뭐 하이젠버그의 현미경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말이죠. 뭐냐면은 지금 이게 현미경으로 관측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 눈이 있어요. 아주 영롱한 눈이 있죠. 관측을. 여기에 지금 만약에 여기 뭐 전자가 있다. 일렉트론이 있다. 일렉트론의 위치를 관측하고 싶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일렉트론을 뭐 빛으로 관측한다고 치면은 뭐 빛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빛으로 관측한다고 치면은 빛으로 관측해야 되겠죠. 일렉트론보다 더 매스가 작은 게 별로 없으니까 일렉트론을 만약에 뭐 중성자 가지고 관측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튕겨 이게 다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게 렌즈의 구경이라고 그러면은 요 렌즈의 구경을 내가 그래서 요 렌즈의 구경이라고 그러고 요 렌즈의 구경사에 낀 각도를 내가 파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빛이 어디선가 오겠죠. 빛이 어디선가 올 텐데 여기 해가지고 우리가 관측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어디론가 가가지고 빛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은 빛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 빛의 이쪽 X방향 이쪽 방향의 언서튼티는 말이죠.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 빛의 크기가 빛의 그 에너지의 크기가 hnu죠. hnu니까 요거를 C로 나눈 게 바로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C분의 hnu니까 기억합니까? PC가 에너지잖아. 빛의 경우에. 그러니까 C분의 hnu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빛이 아니래도 이 관계 성립하죠? 저거 쓰면은 저 두부로 있으면 성립하죠? 성립 안 하나? 빛의 경우에는 C겠네요. 빛의 경우는 이겁니다. 빛의 경우에 성립을 안 하겠구만. 왜? 빛의 속도가 아니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빛의 경우는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쪽을 X방향으로 그럴까? X방향에 가질 수 있는 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의 언서튼티는 얼마입니까? 최대가
예를 들면 요게 P라고 그러면은 요 크기가 요게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최대가. 그러니까 언서튼티는 델타 P는 이쪽 방향의 언서튼티는 요걸 파이라고 그러면은 P의 사인 파이입니까?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다. P의 사인 파이. 사인 파인데 사실 언서튼티는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가 될 테니까 여기 1로 가는 거하고 1로 가는 거하고 파이로 이렇게 되고 이게 언서튼티잖아요. 요 그 사이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곱하기 2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2p의 사인 파이가 이쪽 방향으로 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갖는 언서튼티죠. 근데 P가 여기서 뭡니까? P가 2분의, 그러니까 2 곱하기 C분의, 이게, C분의 H 오브 람다죠, 이거. H 오브 람다. 이게 되겠다. 예? 이거 H 오브 사인 람다. 근데, 델타 X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광학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요 구경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구경이 주어지면은 요 렌즈, 요 구경이 주어지고 현미경에서 말이죠. 요 파이가 고정이 되겠죠. 요 거리도 확정이 될 거고, 요 구경이 주어지면 고정이 될 거예요. 요때 여기에서 분해 능을 여러분들이 광학에서 배웠습니까? 광학의 책에 보면은 그 분해 능이 이런 경우에 분해 능이라는 게 이제 델타 X라고 볼 수가 있게. 델타 X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람다를 사인 파이로 나눈 값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광학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X하고 델타 P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EH는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X하고 델타 P를 곱하면은 곱하기 2개 하면 뭐가 됩니까? EH 나오죠? EH. 그러니까 대충 오더가 H가 된다 이런 얘기. 여기서 뭐 여기 앞에 나온 오더들은 아까도 여기서 2파이 나왔지만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지간의 이 언서튼티 릴레이션을 우리가 만족한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식적으로 이런데 예를 들자면 말이죠. 요 일렉트론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파장이 작은 빛을 써야 되겠죠. 만약에 파장이 큰 빛을 쓰면은 그 파장보다 그 분해 능이 더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조그만 옹스트롬을 측정을 하겠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면 할수록 파장이 짧은 걸 써야 되는데, 파장이 짧은 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에너지가 커지고 운동량이 커지겠죠? 운동량이 커지니까 결국은 델타 P가 커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델타 X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델타 P가 커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델타 X, 델타 P의 관계가 그러니까 작은 거를 측정하면 할수록 파장이 커져야 되니까 파장이 작아져야 되니까 파장이 작아지면은 그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하이젠버그의 현미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서튼티 릴레이션 하이젠버그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전부 다 얘기인데 말이죠.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의 모델에서 말이죠. 보의 원자 모델에서 보는 원자의 안정성이 그냥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냥 그게 완전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죠. 가정했는데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가정이지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아직 설명을 안 했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언서튼티다. 언서튼티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호의 모델에서는 말이죠. 보호의 모델에서는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여기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게 가속을 하기 때문에 전자기 이론에 의해서 클래시컬한 전자기 이론에 의해서 빛을 방출하고 복사파를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잃고서 이게 빙글빙글 돌다가 떨어질 거다 이거. 근데 그 시간이 엄청 짧다 이런 얘기죠. 순간이죠, 순간. 그러니까 원자가 원자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붕괴돼 버리겠죠. 응? 원자가 존재하려면 일렉트론하고 원자핵하고 떨어져 있어야지 그게 원자지. 일렉트론이 원자핵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게 원자입니까? 아니죠. 원자가 아니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 원자핵으로 콜랩스 됐다.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의 키가 1m? 10만 분의 1m가 되면 몇 센치입니까? 몇 밀리야? 10마이크로미터가 되겠 10마이크로미터. 사람이야? 10마이크로미터? 세균이? 세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붕괴되면은 이거는 붕괴는 원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보호는 이게 이제 정상파의 이런 정상파의 궤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전자가 이 원자의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델타 X가 증가하죠. 델타 X가 증가하니까, 델타 X가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이게 그러니까 원자의 근처에 근접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원래는 이게 이렇게 크게 있어요. 언서튼티가 이 안에 어디 있을 테니까 이 정도 될 텐데 원자에게 달라붙으면은 언서튼티가 10만 분의 1로 감소할 거 아니에요. 위치의 언서튼티가. 그러면은 델타 P는 10만 배만큼 커지겠죠. 델타 P가 10만 배 커진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10만 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 불확정성만큼은 운동량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운동량이 굉장히 커지지. 운동량 불확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가 그 불확정성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운동량이 원래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 운동량이 엄청 커진다면은 다시 이제 그 운동량 때문에 커진 운동량 때문에 전자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그 전자의 그 운동량의 그걸 이제 우리가 이펙티블리 어떠한 반발력 같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운동량이 커져가지고 전자가 밖으로 막 튀어나갈 테니까 반발력 같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펙티브한 반발력하고 수소 원자나 원자에서의 그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정기적인 인력 이 균형을 이루면은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는 크기가 바로 이 원자의 사이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퍼져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래서 전자에 퍼져 있는 위치, 어딘지 모르지만 퍼져 있는 위치를 우리가 전자구름이라고 부르죠. 전자구름. 그래서 보호 모델에서는 앵귤러 모멘텀이 1부터 시작했죠. N0 없었잖아요. 왜 N0 없었습니까? 근데 R이 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어졌죠. N이 1, 2, 3 이렇게 됐잖아요. 기억납니까? N이 1일 때가 보호 레디어스 가장 작은 반경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N이 0 집어넣으면 이게 반경이 0이 되니까 이거 역시 원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호 모델에서는 이 앵귤러 모멘텀이 그냥 1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1학기 만에 수소 원자를 배우면 알겠지만은 모든 원자들은 앵귤러 모멘텀 0부터 시작합니다. 앵귤러 모멘텀 0인 거는 이렇게 부 상태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전자들이. 전자들의 존재 이치가 구 상태로 퍼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uncertainty relation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느냐?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경우에 보면은 말이죠.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에너지가 2n분의 p 자승. 이거는
전자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자에서의 에너지 그러면 뭐의 에너지야? 원자핵의 에너지가 아니고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항상 그 원자에서 그 전자들의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에서는 R분의 2 자승. R은 반경이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지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 원자핵이 있고 요 전자가 요 반경 아래에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요 전자의 질량이 M이다. 이런 사이에 그런 경우에는 위치의 uncertainty를 대충 R로 볼 수가 있겠죠. R. 그렇잖아요? R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 델타 P는 뭐가 되겠어? 델타 P는 델타 X, 델타 P가 대충 H바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은 델타 P는 R분의 H바 이렇게 되겠죠. R분의 H바 R분의 H바 근데 이제 이 델타 P라는 거는 운동량이 가지는 그 범위가 지금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니까 요거 자체를 우리가 대충 P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 운동량이 그러니까 뭐 원래 기본적으로 P가 있고 거기에 델타 P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자전에 이거를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량이 언서튼티가 이 정도 되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맥시멈 운동량으로 언서튼티로 생각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말이죠. 이걸 P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은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말이죠. 2n분의 1의 R분의 H바의 자승이 되겠죠. 2n분의 P 자승은 빼기 R분의 2 자승. 여기 2인데 여기에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경우가 이제 요 맥시마인 경우라고 미니마인 경우라고 보면 에너지가 미니마인 경우 가장 되면은 이게 가장 에너지가 미니마인 경우는 이게 0이 되는 경우겠죠.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n분의 r 3승의 마이너스 h바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하고 플러스 r 자승분의 2 자승 이거죠?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r이 뭡니까? r이 m2 자승분의 h바 자승인가? 맞네. m2 자승. 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요거 그리고 이게 뭐야?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말이야. 요게 대충 마이너스 2분의 1의 R의 2 자승 이렇게 주어진 거를 어떻게 한번 볼 수가 있나. R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R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나올 텐데. 여기 나오려나요? 이게? 짜증나네. R 자승분의 1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C 자승분의 R이 뭡니까? R이 H바의 자승에 계산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2H바 자승분의 M2 4승 이렇게 되죠. 네? 요게 뭐냐 하면은 요게 리드버그 상수를 HC로 나눈 값이라는 거를 아니죠. 리드버그 상수에다가 HC를 곱한 값인데 요 전체 값이죠. 요 전체 값. 요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구한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 에너지하고 정확하게 같을 겁니다. 같죠?
이게 이 값이 정확하게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 에너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게 값이 대충 13.6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포텐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리프로듀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자핵 같은 경우는 말이죠. 원자핵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원자에서는 이 정기적인 인력을 지금 원서턴트 프린시플이 이렇게 대충 커버하고 막 그거하고 비등해져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원자핵에서는 말이죠. 원자핵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프로톤, 뉴트론, 뭐 프로톤, 뉴트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핵의 안에서의 핵력은 굉장히 셉니다. 정기적인 힘보다 뭐 한 100배 이상 더 세요. 엄청 센 건데. 근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의 그 핵자들의 언서튼티가 그러니까 핵력이 굉장히 이렇게 결합력이 센데 그러면은 결합력이 세면 셀수록 근데 여기 델타 X가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델타 X는 대충 R이니까 델타 P는 R분의 H바 이렇게 될 테니까 델타 P는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핵 안에 입자들이 컴파인이 돼 있으려면은 델타 P가 엄청 큰데 그러니까 그만큼 핵력이 더 세야지 그거를 이렇게 잡아당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핵력은 전자기적인 힘보다 엄청 세야 돼요. 핵을 유지하고 있으려면. 실제로 우리가 그것도 한번 대충 계산해 보면은 내가 여기다가 뭐 계산 과정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보면은 이게 델타 P가 R이 이 경우에는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3승 센티미터죠. 1페름이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요게 대충 10의 마이너스 14승 CGS 단위에서 계산한 겁니다. 센티미터 퍼 세크.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계산하면 에너지는 대충 2m분의 P자승으로 본다면은 계산하면은 말이죠. 대충 계산하면은 여기서 M은 그 핵자의 에너지입니다. 핵자 에너지를 대충 계산하면은 약 한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에르인데 요거는 약 20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핵의 결합력이 대충 한 10 메가 일렉트론 볼트 5도이기 때문에 5도가 맞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니까 언서튼티만 가지고 계산해도 대충 핵력의 크기 5도를 대충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처럼 정확하게 맞지는 않죠. 근데 이 원자의 경우도 말이에요. 원자의 경우도 원자의 경우는 우리가 포텐셜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구한 바닥 상태 에너지하고 일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원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X가 R이 대충 약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죠. 그러니까 델타 P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경우에는 원자는 이제 이 M 대신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는 이게 핵자죠. 뉴트론 뭐 이런 거. 뉴트론이나 프로톤 이런 거. 이거는 일렉트론이죠. P자수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는 R분의 H죠. R분의 H가 될 거고. 그러니까 E는 대충 EM 일렉트론의 요거죠. P자승이니까 요 P자승 대신에 요 델타 P를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말이죠. 이게 대충 약 4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나옵니다. 4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4 일렉트론 볼트나 뭐 요거는 바닥 상태고, 그러니까 거의 5도가 같다는, 그러니까 원자 핵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언서튼티 릴레이션에 의해서 그 핵력이나
원자 내부에서의 전자기적인 인력이나 그게 다 언서튼티하고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대충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대충 개념적인 거는 설명이 끝나고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약간 좀 그 양자역학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게 뭐냐면은 브라켓이라는 겁니다. 브라켓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이게 물리적인 기의 상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파동함수로 우리가 썼죠. 이 파동함수를 어떤 추상적인 벡터 공간에서의 벡터로 보는 거예요. 벡터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캣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캣 벡터. 이게 디락 노테이션을 따는 캣 벡터. 그러니까 브라켓은 뭐냐 하면은 브라켓이 이거죠, 이거. 이런 거 브라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거 센터 레벨에 두고 뒤에 있는 거 따서 이게 브라 벡터, 캣 벡터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 벡터하고 만약에 psi라는 브라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브라 벡터하고 캣 벡터를 하면은 이건 내적에 해당돼 가지고 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벡터 내적하면 뭐가 됩니까? 스칼라 되죠. 스칼라에 해당하는데 여기 이제 이 웨이브 펑션이 복소 함수니까 요거는 컴플렉스가 됩니다. 컴플렉스 넘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요 정의를 이렇게 한다 이게 1차원이라고 그러면은 psi 스타 5를 뭔지 모르지만은 x t 그 다음에 파이의 xt dx 이런 식으로 내적에 해당한다. 브라켓은 내적에 해당한다. 이게 내적. 이너 프로덕트죠. 내적.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요 벡터 공간을 캣 벡터가 이루는 벡터 공간을 우리가 힐버 스페이스라고 해요. 힐버 스페이스. 힐버 스페이스인데 이게 벡터 공간이에요. 벡터 공간은 리니어 스페이스입니다. 리니어 스페이스란 말은 어떤 거를 곱해주면은 리니어하게 변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리니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 그러니까 C에 예를 들자면은 psi에 그래서 리니어라는 말은 그게 psi에 파이 플러스 파이 1, 파이 2가 대충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자면은 psi에 C의 파이다. C는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C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대충 리니어한 특성인데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C의 psi는 요 브라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거는 C의 psi는 요 C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psi 브라 벡터가 됩니다. 브라 벡터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냐? 이 정의에다가 집어넣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내가 C psi 파이로 쓰면 이걸 정의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C psi의 전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dx죠? 그러니까 요거는 C 컴플렉스 하면 앞으로 내가 상수니까 밖으로 뽑아내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C 스타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된다. 예?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 캣 벡터에서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앞으로 빠져버리지만은 이게 캣 벡터의 경우에는 브라 벡터의 경우에는 나올 때 항상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상수가 앞으로 나온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디락 노테이션인데, 디락. 뭐 우리가 맨날 디락 노테이션 씁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 벡터, 캡 벡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이제